지난 4일 아침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에 한 추진 철책의 모습입니다. 철책 통문으로 장병들이 부상자를 옮기는 순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흙먼지가 치솟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수색대원은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해 튕겨나가고 맙니다. 북한군이 통문 남쪽에 매설한 목함 지뢰 한 발이 추가로 터진 겁니다. 1차 지뢰 폭발로 부상한 함호 하사를 옮기던 도중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 직후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오후 1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내 지하 벙커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단호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의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북한에도 공식 통보됐습니다. 먼저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3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 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 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발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의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 공격, 핵 전쟁, 핵 보복 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아니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벌인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 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 경협 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 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오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 의혹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무엇보다 무기화의 직전 단계인 탄두 소형화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텐데 먼저 북한의 공식 발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루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에 가정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확인되면 전쟁 지도부를 정밀 제거하는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전쟁 지도부의 거처를 타격한다는 겁니다. 군 소식통은 지도상에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전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와 2B, 순항미사일 현무3 등이 동원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75 레인저격인 한국판 레인저 부대를 별도 편성해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핵실험 직후 대량 응징 보복 개념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개념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하여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 양욱 의원님 어떤 얘기입니까? 예,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사례가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던 미국의 이제 델타 포스나 아니면은 빈 라덴을 제거했던 그 미국의 대북으로와 같은 이러한 최정예 특수부대를 통해서 만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핵 공격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핵으로 북한을 전부 없애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대를 보내서 이 나쁜 결정을 한 너희들만큼은 확실하게 제거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 가정, 내 피부치 다 죽인 그 원한에 사무친 북한. 그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이 범죄일까?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평양 작전 지대안의 미국 놈들을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explosive used at the Capitol was a diversion. Good morning. Alvin, you okay? Yeah. We'll be flying a joint operation over Nairobi, Kenya, codenamed Operation Egret. There's 4 years of work. If you're gonna clear us here, I'd like to get above this before it gets any sloppier. So hold on. Target is an aircraft somewhere over Ohio. Sir, we have nuclear missiles 4 minutes to target, sir. Raptor Alpha 1, clear to initiate Operation Free Castle. Copy that. Raptor Alpha 1, beginning approach. Clear us here, I'd like to get above this. Just visit. You copy, Solo. I saw it too. Give us a minute here. What's the issue? 20 minutes on station. Better get on it. Holding on relay. They were lined up all the way to the structure. Both targets were green all the way in. Target. Laser. 3, 2, 1. Right. Missile away. Time of flight. 10 seconds. Good kill. 저는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박근혜 지금 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국가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신 장면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자, 경남 양산 자택에서 그동안 집거했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컴백한 문재인 전 대표. 안보 승부수를 뒀다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허와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개성공단 폐쇄 얘기죠. 그리고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를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분 문 의원께서 비서실장인가 하실 때 네.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당시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네.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에 기무사령관이 총대를 매달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민정수석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네, 그 시절에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대통령하고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문재인 씨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기무사령관이 총대를 매달라라고 한 거를 제가 그 기무사령관하고 국회 인터뷰를 해서 신동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김우상 그 당시 대통령과 셋이 식사했던 네. 기무사령관이 네. 본인 입으로 직접 네.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아무 얘기한 적도 없고요. 지난번에 MBC 이사장이 되신 고 변호사께서 이걸 공개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네.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합니까? 일종의 커밍아웃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의 폐쇄가 우리 국방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은요, 우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오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게 우리 한 200개 업계가 입주해 있었고 협력업체만 해도 한 5천여 개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우리의 공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시장 경제를 전파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공산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북한이 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공단 내 남측 인원들에 대해서 전원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인원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통일하는 길이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통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의 시장경제 전파하고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설령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긴다 해도 북한이 중국의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친중 정권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북 삼성이 아니라 동북 사성 되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무능한 집단이 어디 있습니까?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 지난 4년간 아닙니다. 그 앞에 이명박 정부 5년까지 합쳐서 지난 9년간 선장 정권이 가장 잘못한 것이 이렇게 안보 말아먹고 남북관계 파탄낸 겁니다. 누가 안보 잘합니까? 새누리당입니까? 아니요. 더불어민주당입니까? 네.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안보 남북관계 훨씬 좋았죠? 네. 정권 바꿔주실 겁니까?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이 감내하지 못할 강력한 제재를 통해
비핵화를 유도하자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특히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첫 소식, 독일 함부르크 현지에서 김천홍 기자입니다. G20 정상회의 개막을 앞두고 한미일 3국 정상이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했습니다. 가파르게 진행되는 북한의 핵 탄도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시급히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습니다. 한미일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중국과 러시아까지 설득해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평화적인 압박 카드가 논의됐다고 정부 고위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과 개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한층 강화하는 방안입니다. 군사적 조치는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그런 경제적으로 더 이상 감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해서 태도를 바꿔서 비핵화 테이블에 나오게 한다 하는 취지입니다.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오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1,320억 원이 들어가는 등 지금까지 총 6,160억 원의 현금이 달러로 지급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급한 달러 대부분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 향상에 쓰이지 않고 핵과 미사일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노동당 지도부에 전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사실상 지원하게 되는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속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가 대북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것도 국제사회의 도움이 북한 주민들에게 돌아가지 않고 김정은의 체제 유지에만 들어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또한 국제사회가 북한으로의 현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강력한 제재 수단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 모든 수단을 취해 나가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을 하면서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했던 것은 우리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무사 귀환이었습니다. 지난 2013년 북한의 일방적인 개성공단 가동 중단 당시 우리 국민 7명이 한 달가량 사실상 볼모로 잡혀 있었고 이들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피말리는 노력을 해야만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고 우리 국민들을 최단 기간 내에 안전하게 귀환시키기 위해 이번 결정 과정에서 사전에 알릴 수 없었고 긴급 조치가 불가피했습니다. 정부는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물자와 설비 반출 계획을 마련하고 북한에 협력을 요구했지만 북한은 예상대로 강압적으로 30여 분의 시간만 주면서 개성공단을 폐쇄하고 자산을 동결하였습니다. 우리 기업들의 노력을 헌신짝처럼 벌인 결과와 다를 바 없습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이 공장 시설과 많은 원부자재와 재고를 남겨두고 나오게 된 것을 저 역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이상은 북한이 도발할 때마다 개성에 있는 우리 국민들의 안위를 뜬 눈으로 걱정해야만 하고 우리 기업들의 노력이 북한의 정권 유지를 위해 희생되는 상황을 더는 끌고 갈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입주 기업들의 투자를 보존하고
빠른 시일 내에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갈 것입니다. 남북경협기금의 보험을 활용해서 개성공단에 투자한 금액의 90%까지 신속하게 지급할 것입니다. 대체 부지와 같은 공장 입지를 지원하고 필요한 자금과 인력 확보 등에 대해서도 경제계와 함께 지원할 것입니다. 또한 생산 차질 등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별도의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현재 정부는 합동대책반을 가동해서 입주기업 한 분 한 분을 찾아다니면서 1:1 지원을 펼치고 있으며 신속하고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개성공단 전면 중단은 앞으로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취해 나갈 재반 조치의 시작에 불과합니다. 지금부터 정부는 북한 정권이 핵 개발로는 생존할 수 없으며 오히려 체제 붕괴를 재촉할 뿐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닫고 스스로 변화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들을 취해 나갈 것입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동맹국인 미국과의 공조는 물론 한미일 3국 간 협력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와의 연대도 계속 중시해 나갈 것입니다.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 오자간 확고한 공감대가 있는 만큼 이들 국가들도 한반도가 북한의 핵도발로 긴장과 위기에 빠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그 공감대가 실천되어 갈 수 있도록 외교력을 집중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조치가 취해진다 해도 그 효과는 우리나라가 스스로 자기 자리를 잡고 결연한 자세로 제재를 끝까지 일관되게 유지하면서 국민들의 단합된 힘이 뒷받침될 때 나타날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북한이 각종 도발로 혼란을 야기하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우리의 국론을 분열시키기 위한 선동을 강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 국민들의 단합과 국회의 단일된 힘이 북한의 의도를 저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 사회 일부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이라는 원인보다는 북풍의 지뢰와 포격 도발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북한의 이러한 도발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든 북한을 변화시켜서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하고 상생의 남북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저는 국정의 무게 중심을 한반도의 평화 정착과 통일 기반 구축에 두고 더 이상 한반도에 긴장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자 노력을 다해왔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한의 핵은 용납하지 않고 도발에는 더욱 단호하게 대응하되 한편으로는 남북한 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정책 기조를 표방했습니다. 2014년 3월에는 드레스덴 선언을 발표하여 민생, 문화, 환경의 3대 통로를 함께 열어갈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남북 간 긴장이 극도에 달한 상황에서도 고위 당국 간 회담을 열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으며 유니세프, WHO 등 국제기구에 382억 원과 민간단체 사업에 32억 원을 지원해서 북한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작년 10월에는 북한 요청에 따라 우리 전문가들이 금강산을 방문하여 산림병충해 방제 사업을 실시하였고, 민족 동질성 회복을 위한 개성 만월대 공동조사 발굴 사업을 진행해 왔으며, 그 밖에도 민간 차원의 다양한 교류 협력도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작년 8월에는 경원선 우리측 구간에 대한 복원 공사를 착수했고, 북한 산업 발전을 위한 남북 경제협력 구상도 착실하게 검토해 왔습니다. 돌아보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정부 차원의 대북 지원만도 총 22억 불이 넘고, 민간 차원의 지원까지 더하면 총 30억 불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리 정부의 노력과 지원에 대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로 대답해왔고, 이제 수소폭탄 실험까지 공언하며 세계를 경악시키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기존의 방식과 선의로는 북한 정권의 핵개발 의지를 결코 꺾을 수 없고, 북한의 핵 능력만 고도화시켜서 결국 한반도의 파국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북한의 기만과 위협에 끌려다닐 수는 없으며, 과거처럼 북한의 도발에 굴복하여 퍼주기식 지원을 하는 일도 더 이상 해서는 안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북한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근본적 해답을 찾아야 하며, 이를 실천하는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는 한 목소리로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고 있습니다. 4차 핵실험 이후 이미 100개가 넘는 국가들이 북한 도발을 규탄했고, 최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이후 비판의 강도가 더욱 높아지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역대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대북 제재 결의안을 도출해 가고 있습니다. 최근 미국 의회는 가장 강력한 대북 제재 별도 법안을 전례 없이 신속하게 통과시켰고, 일본과 EU 차원에서도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가 취해지고 있으며, 일부 국가들은 북한과의 외교 관계까지 재검토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김정은 정권의 극단적 행동을 묵과할 수 없다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제사회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북한 핵과 미사일의 1차적인 피해자는 바로 우리이며, 이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 역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남북관계가 경색될 때마다 수시로 대남 핵 공격을 언급하면서 우리 측을 위협해 왔습니다. 1994년 서울 불바다 발언 이후 우리 측을 향해 핵 불소나기, 핵 참화, 핵 공격, 핵 전쟁, 핵 보복 타격 등 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속적으로 자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너무 오래 북한의 위협 속에 살아오면서 우리 내부에서 안보 불감증이 생긴 측면이 있고, 통일을 이루어야 할 같은 민족이기에 북한 핵이 바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는 불편한 진실을 우리는 애써 외면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더 이상 설마 하는 아니한 생각과 국제사회에만 제재를 의존하는 무력감을 버리고, 우리가 선도해서 국제사회의 강력한 공조를 이끌고 우리 스스로 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 이번에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막기 위해서는
북한으로의 외화 유입을 차단해야만 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에 따른 것입니다. 잘 아시듯이 개성공단을 통해 지난 4일 아침 경기 파주시 비무장지대에 한 추진 철책의 모습입니다. 철책 통문으로 장병들이 부상자를 옮기는 순간 강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순식간에 흙먼지가 치솟고 파편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수색대원은 엄청난 충격을 이기지 못해 튕겨나가고 맙니다. 북한군이 통문 남쪽에 매설한 목함 지뢰 한 발이 추가로 터진 겁니다. 1차 지뢰 폭발로 부상한 함호 하사를 옮기던 도중이었습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성명.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 완전 성공.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 성공 발표 직후에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오후 1시 30분에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소집했습니다. 장소는 청와대 내 지하 벙커였고요.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의 핵실험이 민족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면 도전이라면서 단호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안보에 대한 중대한 도발일 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고 나아가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정면 도전입니다. 이제 정부는 국제사회와 긴밀한 협력하에 북한이 이번 핵실험에 대해 반드시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가 북한의 이딴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개성공단의 중단을 전격 발표했습니다. 이 같은 방침은 북한에도 공식 통보됐습니다. 먼저 김명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가 오늘부터 개성공단 가동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35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지 사흘 만입니다. 정부는 오늘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 개성공단 전면 중단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건의했고 박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존의 대응 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 계획을 꺾을 수 없습니다. 우리 기업들이 희생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을 전면 중단하기로 하였습니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은 평화와 안정에 대한 정면 도전이며 결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반드시 대가를 치르도록 하기 위해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초강력 카드를 꺼내든 겁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한반도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 여러분의 불안과 위기감에 대해 정부의 대처 방안을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력과 동참을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북한은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거듭된 반대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새해 벽두부터 4차 핵실험을 감행하여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 평화에 대한 기대에 정면 도전을 했습니다. 특히 국제사회의 규탄과 제재가 논의되는 와중에 또다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고 추가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까지 공언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가 바라는 평화를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극단적인 도발 행위입니다. 만약 이대로 변화 없이 시간이 흘러간다면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핵미사일을 실전 배치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시달리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수없이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최근만 하더라도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46명의 소중한 우리 장병의 목숨을 빼앗았고 연평도 포격 도발로 우리 영토에 직접적인 무력 공격을 가했으며 작년 8월에도 DMZ 같은 각종 음모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내부에서 그런 것에 흔들린다면 그것이 바로 북한이 바라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모두가 북한의 무모한 도발을 강력 규탄하고 북한의 무모한 정권이 핵을 포기하도록 해도 모자라는 판에 우리 내부로 칼끝을 돌리고 내부를 분열시키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댐의 수위가 높아지면 작은 균열에도 무너져 내리게 합니다. 북한의 도발로 긴장의 수위가 최고조에 다다르고 있는데 우리 내부에서 갈등과 분열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의 존립도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4차 핵실험 8개월 만에 5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이번 핵실험은 무엇보다 무기화의 직전 단계인 탄두 소형화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에 던진 충격파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5차 핵실험이 의미하는 바를 집중적으로 전해드릴 텐데 먼저 북한의 공식 발표부터 보시겠습니다. 우리 핵무기연구소 과학자 기술자들은 북부 핵시험장에서 새로 연구 제작한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단행하였다. 표준화 규격화된 핵탄두의 구조와 동작 특성, 성능과 위력을 최종적으로 검토 확인하였다. 이번 시험에서 방사성 물질 누출 현상이 전혀 없었고 주위 생태 환경에 그 어떤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각종 핵탄두들을 마음먹은 대로 필요한 만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으며 우리의 핵무기 병기화는 보다 높은 수준에 확고히 올라서게 되었다. 미국에 가정되는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우리의 존엄과 생존권을 보유하고 진정한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국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 조치는 계속될 것이다. 전쟁 지도부를 정밀 타격한다는 계획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징후가 확인되면 전쟁 지도부를 정밀 제거하는 대량 응징 보복 개념을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평양을 일정한 구역으로 나눠 핵무기 사용 징후가 포착되면 정밀 유도 폭탄으로 전쟁 지도부의 거처를 타격한다는 겁니다. 군 소식통은 지도상에서 평양의 일정 구역을 완전히 사라지게 만드는 개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작전에는 지대지 탄도미사일인 현무2A와 2B, 순항미사일 현무3 등이 동원될 계획입니다. 또 미국의 대테러 특수부대인 75 레인저격인 한국판 레인저 부대를 별도 편성해 투입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서 핵실험 직후 대량 응징 보복 개념 도입을 발표했습니다. 한국형 대량 응징 보복 개념으로 북한이 핵무기로 위해를 가할 경우 북한의 전쟁 지도본부를 포함하여 지휘부를 직접 겨냥하여 응징 보복하는 체계입니다. 김정은 제거 특수부대를 만든다. 양욱 의원님 어떤 얘기입니까? 예, 결국 이제 뭐냐면 우리가 그 사례가 역사적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던 미국의 이제 델타 포스나 아니면은 빈 라덴을 제거했던 그 미국의 데브그로와 같은 이러한 최정예 특수부대를 통해서 만들어서 북한이 만약에 이 대한민국을 공격을 하겠다, 그다음에 핵 공격의 징후가 보인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핵으로 북한을 전부 없애버리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이런 부대를 보내서 이 나쁜 결정을 한 너희들만큼은 확실하게 제거를 하겠다라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 것입니다. 내 가정, 내 피부치 다 죽인 그 원한에 사무친 북한. 그런 사람이 범죄자가 아니면 과연 어떤 사람이 범죄일까? 실전 대비한 핵탄두들을 임의의 순간에 쏘아버릴 수 있게 항시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김정은 동지께서는 태평양 작전 지대안의 미국 놈들을 현실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확실한 능력을 가지게 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I have reason to believe that the explosive used at the Capitol was a diversion. Good morning. Good morning, Mom. Alvin, you okay? Yeah. We'll be flying a joint operation over Nairobi, Kenya, codenamed Operation Egret. There's 4 years of work. If you're gonna clear us here, I'd like to get above this before it gets any sloppier. So hold on. Is an aircraft somewhere over Ohio. Sir, we have nuclear missiles spinning. 4 minutes to target, sir. Raptor Alpha 1, clear to initiate Operation Free Castle. Copy that. Raptor Alpha 1 beginning approach. Clear us here. I'd like to get above this. Just visit. You copy, Solo. I saw it too. Give us a minute here. What's the issue? 20 minutes on station. Better get on it. Holding on relay. They were lined up all the way to the structure. Both targets were green all the way in. Target. Laser. 3, 2, 1. Right. Missile away. Time of flight. 10 seconds. Good kill.
개성공단 폐쇄 결정에 반대합니다.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정말 화가 납니다. 참으로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부가 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치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평화 통일의 노력을 멈출 수 없는 것이 우리의 국가적인 과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그 박근혜 지금 정부는 아주 적극적으로, 감정적으로 역대 정부가 노력해서 이렇게 만든 개성공단을 하루아침에 폐쇄해버린 거 아니에요? 이런 어리석은 국가 전략이 있을 수 있나요? 네, 지금 보신 장면은 오늘 오후에 있었던 국회 국방위원회의 모습입니다. 자, 경남 양산 자택에서 그동안 칩거했다가 오랜만에 서울에 본격적으로 정치 무대에 컴백한 문재인 전 대표. 안보 승부수를 뒀다고 하는 시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허와실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정훈 위원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결정이었다. 개성공단 폐쇄 얘기죠. 그리고 어리석고 한심한 조치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평가 좀 해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저분 문 의원께서 비서실장인가 하실 때 네.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당시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노무현 대통령과 식사를 하면서 네. 당부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국가보안법 폐지에 기무사령관이 총대를 매달라. 그래서 이거는 제가 잠깐만요. 이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이게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민정수석도 하고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냈는데 네, 그 시절에 기무사령관을 불러서 대통령하고 세 사람이 식사를 하면서 그때 문재인 씨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도록 기무사령관이 총대를 매달라라고 한 거를 제가 그 기무사령관하고 그 후에 인터뷰를 해서 신동아에 쓴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과 셋이 식사했던 기무사령관이 본인 입으로 직접 얘기한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 문재인 씨는 아무 얘기한 적도 없고요. 지난번에 MBC 이사장이 되신 고 변호사께서 이걸 공개해서 한번 화제가 됐었는데 자, 이게 굉장히 재밌는 거 아닙니까? 문재인 씨는 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라고 합니까? 일종의 커밍아웃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개성공단의 폐쇄가 우리 국방 차원에서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개성공단은요, 우선 그 자체만 보더라도 우리가 북한의 오만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만 그게 우리 한 200개 업계가 입주해 있었고 협력업체만 해도 한 5천여 개 됩니다. 우리가 얻는 이익이 수십 배, 수백 배 더 컸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가, 우리 기업들이 북한으로 진출한 거 아닙니까? 북한 땅을 우리의 공단으로 사용한 거죠. 그래서 북한의 시장 경제를 전파하고 또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경제적으로 월등 우위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북한의 공산체제보다 훨씬 우월한 체제다 라는 것을 북한 주민들에게 각인시켜주는 거였지 않습니까? 정부의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 조치, 북한이 공단 폐쇄로 맞서면서 공단 내 남측 인원들에 대해서 전원 추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서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인원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우리가 북한하고 평화 통일하는 길이 뭡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북한하고 통일을 우리가 바라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그 통일 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북한의 시장경제 전파하고 북한의 자본주의 체제,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우월성을 보여주고 북한 주민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고 그래서 유사시에는 북한이 중국의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손을 내밀게 대한민국에 의존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설령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긴다 해도 북한이 중국의 손을 내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또다시 친중 정권 생기는 거예요. 잘못하면 동북 삼성이 아니라 동북 사성 되는 거죠. 이렇게 멍청한 짓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국가 백년 대계를 생각하지 않는 이런 무능한